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그래비테이션을 좀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비테이션이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유닛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유닛으로 빠지고 저 오실레이션 더 뒷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라버스 상에서는 뭐 탈출 속도 정도만, escape velocity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 그래비테이션 중력에 관련되는 거 오르비탈, 그러니까 세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공식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뭐 공식이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 공식을 쭉 한두 가지 정도는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이 길었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유니버셜 그래비테이션. 요 유니버셜 그래비테이션이라는 것은 뭐 지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하고 달, 뭐 태양과 지구, 뭐 우리 은하하고 카시오페아 은하, 뭐 이런 좀 범위가 큰,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천체들 사이에서 작동되는 요 힘과 각종 운동에 대한 것이 되겠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요 뉴턴의 대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대포를 빵 쏘는 대포가 쭉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동시에 또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날아가다 접선의 방향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접선의 방향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뭐 한꺼번에 통 떨어진다는 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그렇죠? 범위를 좀 작게 그려본 거고, 크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작게.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뱅글뱅글 돈다,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 속도도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이때 중력의 크기하고 센트럴 페더럴 폴스하고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g 곱하기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 해가지고 small m 없애지고, 이 속도값 계산을 좀 r하고 요거하고 하나 없애지고, 따라서 속도 v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r 값 대신에 우리가 지구 반지름 6,400km 정도를 넣어주면은 아마 8에 가까운 7점 몇인가 8km per hour 정도의 8km per 세크다, 세크 정도의 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 같은 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 같은 경우에는 궤도상에 돌고 있는 오르비탈 상의 ORB예요. 세트라이트의 속도도 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르비트산의 세트라이트의 속도가 요 식이 돼요. 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센트럴 페더럴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R분의 V제곱,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요 식인데 V 대신에 속도, 선속도는 한 바퀴 뺀 걸 로테이션을 했으니까 기억하지. 우리가 주기 T는 선속도 V로, 벨로시티로 2파이 원주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야. 따라서 속도 V는 T분의 2파이 R, 요 놈을 요 속도 V에다 넣어가지고 정리한 식이 요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똑같은 거야. R분의 V제곱, V 대신에 T분의 2파이 R 전체 제곱들까지 정리해 준 것이 센트럴 페더럴 엑셀레이션이 되고, 주기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주기의 식으로 표현된 거 나중에 정리하면 주기의 식하고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 보면은 요 식이 있고, 요 식하고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 곱하기
R 제곱분의 large M 스몰 M 놔주고 이게 엑셀레이션이 되겠지. 엑셀레이션 스몰 M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요식 G 곱하기 R 제곱분의 large M 하고 이게 같아야 돼요. 정리해주면 여기 R이 있으니까 R 세제곱하고 요 식이 나중에 정리되면은 R 세제곱분의 T의 제곱이 컨스탄트해진다 라는 식이 나와요. 요거는 반지름이 4배 늘어나면은 주기는 8배 늘어난다. 뭐 그런 식이다. 이게 2의 3승, 4의 3승 해서 요건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주기의 제곱이 일정한 비를 가지게 된다. 라는 식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 역시 같이 커지게 돼요. 이 T2가 T제곱이죠. 그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만유 인력 보통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유니버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다, 달이 있다면 요 둘 사이의 질량이 large m, small m이라면 요 둘 사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고배비례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유력 상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구 표면 같은 경우, 즉 R이 지구 반지름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G 값은 여기 좀 전에 봤다시피 mg 이코르 지구 주변에서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인데 small m 없어지고 따라서 요 값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스트렝스라고도 얘기해주고 그래비테이셔널 지표면 근처에서는 엑셀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해주는데 정확한 용어는 그래비테이셔널 스트렝스가 되죠. 스트렝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력값도 주입값이 이렇게 지구 질량 넣어주고 지구 반지름 넣어주면 이게 9.8이 나와요. 9.8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어디서 지구 표면에서의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몇 배 크다, 반지름 몇 배 크다. 그럼 거기서 표면에서의 가속도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야. 반지름이 만약에 2배가 되고 2R의 제곱이 되고 질량이 8배가 된다. 그때 가속도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2배가 되네. 19.6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을 가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종류를 달리해가면서 그 천체 표면에서의 그래비테이셔널 스트렝스의 세기를 갖다 지구하고 비교해보는 문제들도 가끔 나옵니다. 알겠죠? 중력가속도 G값,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가속도 G값은 지구 표면에서의 G값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인데 그게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구 반지름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 G값이에요. G값 6.66 10만 11승 지구 전체의 질량 지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급돼야 될 게 이너시아 그리고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우리가 보통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mg 델타 h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물체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값은 이것은 저 무한히 먼 곳에서 떨어지다가 방출되는 에너지 값에 요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해서 뭐 그래프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음 페이지 그래프 나오지만 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우리가 G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 곱하기 R에서 R이 캔슬 아웃 되고 요거 R분의
G 곱하기 라지오 스몰 m이 바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값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마이너스 값 가지게 돼요. 여기까지 무한대 먼 곳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엔 그래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요 식은 외워야 돼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오 M 스몰 m입니다. 오케이. 내용 천천히 읽어봐도 좋고. 오케이, 여기 있죠.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곳에서 지구 표면까지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해서 요 x축과의 넓이가 됩니다. 이게 요 x축과의 넓이가 되고 요 넓이의 값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 알아둡시다. 지금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자 요건 뭐냐 하면은 지구 표면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쏘아 올려진다면 운동 에너지 EK를 가지고 쏘아지면 저 무한히 먼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건 무한히 먼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요 식의 플러스 값이 될 거예요. 이걸 얻으면은 요건 방출하면서 무한히 먼 곳에서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니까 요 에너지를 얻으면은 즉 플러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을 얻으면은 지구 표면에 있던 물체가 저 무한히 먼 곳까지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 그때의 속도가 얼마겠는가? 탈출 속도라고 얘기해줘. escape velocity라고 얘기해주고 요거는 요번 시험의 실라버스에도 AP 실라버스에 들어가 있는 공식이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 라지 M0 없애주시고 따라서 요거는 V는 루트 지구의 반지름분의 2gm 이렇게 됩니다. 아까 뭘 봤냐면은 V 오르비트 궤도상의 속도, 궤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속도는 뭐였냐면 루트 r분의 요 r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오르비트까지의 궤도야. gm이었어요. 그 gm이었는데 요 반지름은 약간 달라지면 요거 반지름 요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얼스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요거는 오르비스 반지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 루트 2배 정도 된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둡시다. 그리고 요 식은 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궤도의 속도의 식은 궤도 반지름의 gm 값 그리고 탈출 속도는 지구 반지름이 궤도 반지름이 아니야. 지구 반지름의 2배 gm 값이다 라는 걸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리고 세들라이트 위성이죠. 위성 같은 특정 궤도에서의 요 센트럴 페더럴 엑셀레이션이죠. 요거 m 곱하기 즉 특정 지구가 있고 특정 궤도를 뱅글뱅글 돈다 했을 때 요 돌 때 요 위성에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지구가 잡아다는 만유 인력이 되고 만유 인력하고 만유 인력이 뭘로 작용된다? 구심력으로 작용되는 거야. 센트럴 포스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늦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아까 요 식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없애주고 정리해주면 요거 없애주고 M0 없애주고 난 다음에 속도 V0는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GM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르비트의 궤도 반지름은 루트 R2분의 G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비트의 속도는 탈출 속도의 루트 2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자. 요 반지름 R 값은 지구 반지름이 아니에요. 요거 궤도 반지름입니다. 지구 반지름은 모든 오르빗에 있는 속도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 이거 잘못된 거야. 오르비트의 벨로시티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궤도까지의 반지름분의 루트 gm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아까 gm 값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주기의 제곱이 비례된다는 거, 일정 값, 콘스탄트 값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세틀라이트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구에 가까워져서 위치 에너지가 적어졌을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빨라져서 속도가 최대가 되고요. Vmax 값을 가지게 되고 가장 멀리 있을 때는 V 미니멈 값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모든 궤도는 이게 타원 궤도, 완벽한 원 궤도를 가지지 않고 타원 궤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만 가까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Vmax가 까진다.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들 쭉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살펴봅시다. 알겠죠? 오늘 그래비테이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들 보고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줄게. 수고했어요.